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건희, 이재용 등 11조 원에 달하는 조세 포탈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대 대표께서 요약해서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번에 고발한 건은 2008년도에 삼성특검이 밝혀낸 삼성의 그 차명 계좌 아니겠습니까? 그때 2008년도에 삼성특검이 밝혀낸 금액 중에서 4조 5천억은 바로 2008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자기 명의로 실명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2006년도에는 이종기 사위가 가지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을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또 실명 전환했고, 그 다음에 98년도와 97년 무렵에 이재용의 에버랜드 그리고 이건희 명의로 실명 전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총 금액이 삼성특검에서 밝힌 금액은 10조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과징금은 벌금이다. 그래서 조세가 아니다. 이렇게 또 처분했고, 저희들도 불리지도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저희들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각하를 당해서 이번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은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데에 나타난 것처럼 벌금이 아니라 바로 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이 소득세, 국세죠. 그래서 국세 포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국세를 포탈한 이건희 등에 대해서 국세 특가법상 국세 포탈로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추징해야 되는 건데, 국세청은 추징하기 위해서는 시효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금융실명법에 따른 시효는 원래 금융실명법의 차명재산은 그 원천징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과징금에. 그래서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을 때 국세청이 부가 통지를 하는 거죠. 직접 이건희 회장한테 통지를 해서 그로부터 5년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 절차를 이게 시효가 지났다, 10년 지났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93년 긴급명령 시행일이 93년 8월 12일인데 이때 차명재산이 얼마였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때 삼성생명의 차명 주식이 2093년 8월 12일에 1100만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60%에 해당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자기의 그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이 그때 약 1조 5천억이고 삼성생명을 포함한 비상장 주식을 포함하더라도 한 3조 정도 되는데 1% 정도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차명으로 돌아왔거나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명재산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삼성특검에 의해서 이러한 차명재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융실명법을 위반해서 또 과징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과징금 93년 8월 12일 현재 1100만 주 삼성생명의 주식 그리고 삼성전자 일부 주식 이러한 것들을 토탈해서 과징금을 50% 추징하고,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와 지연 이자를 포함해서 약 9조 원, 그리고 이 두 주식으로 해서 받은 배당 소득이 약 2.3조 2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이 차명재산의 배당 소득의 90%는 또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11조를 징수합니다. 그 내년도 그 최저임금 인상액이 시급 240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그 600만 명이 내년에 오르는 금액의 총액이 3조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600만 노동자들이 현재 시급 인상 기도를 하면 3년 동안 올려받아야 될 돈을 지금 이재용, 이건희 일가가 세금을 지금 포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말 최저임금 인상이 나라 경제 망한다고 하면서 이 삼성 일가의 이 세금 포탈을 그대로 묵인하고 방조하는 거, 이거야말로 국가나
또 이 정부가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이렇게 보면 삼성하고 개인 대주주 이건희와 이재용 이런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삼성의 그 그룹의 시가총액이 최근에 보면은 약 400조 달하는데 이러한 400조 달하고 또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뭐 실제로는 삼성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한 100조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삼성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그 다음에 해외에 또 공장을 이전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나 부지나 공장 부지 헐값으로 또는 무상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세금도 내지 않고 특히 정부의 보조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천억.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러한 행위가 자행되고 또 중소기업을 이렇게 옥죄해 가지고 이 단가를 낮추거나 또는 해외에 이전해 가지고 이렇게 국내의 이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IMF 당했지 않습니까? IMF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거의 파산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살린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입니다. 200조의 공적 자금 국민들이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 팔아서 이 나라 살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산 거죠,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해외 공장을 하면서도 국내에 이런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질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았을 때부터 내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질서가 확립이 되고 또 조국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 결국은 정경유착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세금을 통해서 국고를 회수해서 이러한 저소득층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본철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다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월급 명세서에 세금 정말 1원도 오차없이 떼가잖아요. 뭐 그런 경험에 입각해서 이 세금을 왜 제대로 걷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뭐 부자들이 너무 자기 시기만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 근로자들 뭐 저임금의 세금은 진짜 꼬박꼬박 내면서 재벌들이 낼 세금은 안 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꼭 이번에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세금을 꼭 징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그 이번에 대검에 고발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패를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거대 권력형 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총장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부정부패 이런 연계고리가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검사장을 잘 임명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쏟아서 한 단계 발전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우리 고발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정말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검찰이 확실하게 밝혀내고 기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기자분감센터 고발과 관련된 이건희 삼성 세금 포탈 고발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으신다.